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 할 것 없이 아시아권 국가들은 전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유독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조선 총독부라고 불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만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기도 않자는 만행들을 벌이고 있죠. 전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를 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게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민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국임당이 선택한 것은 바로 맞불 작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초청으로 만찬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이 지는데 배팅을 하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냈지요. 그러자 때는 이때다 싶은 국임당이 이 발언을 꼬투리 삼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중국의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면서 자신들의 친일 여론에 대한 물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깜깜이 시찰단이 입국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당장 시운전까지 한다는데 시찰단의 결과마저 깜깜이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찰 결과를 낱낱이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시찰 과정과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염수, 핵 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리터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에 결코 국민들이 또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핵 오염수 동맹이라는 말 한마디로 한 방에 훅 보내버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도 호흡을 맞춰 국임당과 김기현을 후려쳤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시험 방류가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일본은 끝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 범죄를 저지르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이 이제 청정한 바다와의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의 해제 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TV는 지역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거늘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운운하며 일본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제 침략 36년은 기억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친일 반중 노선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 총선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이 대한민국 선거는 늘 한일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일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일전에 앞서 이 민주당의 내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수박들의 난이라고 할 만큼 이 수박계 의원들이 민주당을 리스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해서 혁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당원 소환제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언제든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진정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청래 의원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셨는데 혁신위에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부부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이제는 대놓고 윤석열 부부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 정도로 대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윤석열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 춘천에 방문한 바 있죠. 그런데 같은 날 천공 역시도 길을 다스리러 왔다라면서 춘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또한 같은 날 김건희는 충남 서천에서 열린 한산모시 문화제에 참석을 해서 기념사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날에 천공이 또 이곳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연일까요? 이 바닥에 우연이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녀간 곳에 천공이 다녀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여 대통령실에서 천공에게 이 두 사람의 일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의구심까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천에 천공이 방문을 했는데 김기용 서천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와 관광축제 과장이 천공의 의전에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최순실이 감옥에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통곡할 판입니다. 이에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먹이며 약속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항상 동행하고 국내 주요 행사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정 파트너라면 대통령의 주요 국정을 김건희 여사와 협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럴까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관계인 무속인 천공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공 가라사대. 우리나라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 지금 아무리 세계가 남자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한산모시 축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일 천공 스승께서 한산모시 축제 현장에 오셨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부인이 개막식 첫날 늦게까지 축제 현장에 있었고 다음 날 곧바로 천공이 와서 서천군수의 안내를 받으며 축제장을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서천군수는 왜 천공 스승을 수행하고 대화까지 했을까요? 서천군수는 우연히 천공 스승을 만나서 우연히 만난 김에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서천군수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는 커피를 꼭 마시고 서천군수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커피 마실 때는 경찰 간부를 배석시키나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이고 천공 스승은 김건희 여사와 협의하는 또는 김건희 여사를 배후 조정하는 국정 파트너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천공 스승의 지시 때문은 설마 아니겠죠? 설마 무속인 천공과 계속 교류하면서 국정을 상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AI 시대에 무속정치, 정치와 무속의 결합이라는 현대 정치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괴이한 일을 보고도 침묵할 것입니까?